꿈을 꾸는 남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30분만 있어보고 싶다. 이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격인 누나, 모두가 저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부러움 없이 공부하며 전교 1등 자리도 양보하지 않은 채 행복에 겨워 살았습니다. 2013년 7월 1일, 제게 두 번째 어머니와도 같던 누나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소식에 세상이 없어지는 듯 했고 눈앞엔 밤처럼 칠흑 같은 캄캄함만 펼쳐졌습니다. 그 후 누나의 목까지 다해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에서 분단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연단에 계시는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모범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울 것 없던 제 삶에도 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5월 3일, 빚 받으러 간다고 집을 떠난 어머니께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들려오는 찻소리에 집을 뛰쳐나간 적이 수백 번,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달려간 적이 수천 번. 제 눈엔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 존재는 저에게 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육대회 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고픈 마음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밤이 되면 심지어 어머니 품속에서 잠드는 꿈도 꾸었습니다. 30분만 어머니 품속에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그야말로 저의 간절한 꿈이 되었습니다. 탈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보이부의 감시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께서 집을 떠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저를 향한 많은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마음이 멈춘 것은 아니었기에 그 후로 줄곧 공부에 대한 갈망으로 5년을 살았습니다. 제 일상은 할머니와 땅을 파고 모래를 물이 있는 강까지 날라 사금을 채취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래를 나르고 고작 이틀치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꿈과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슬픔과 주변에서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죽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심한 복통에 여러 달을 아파하다 충수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배가 많이 아플 때 배를 갈라 장기에 바람을 쏘이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마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채 병원도 아닌 할아버지 집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들이 배 안의 것들을 끄집어냈고 누군가는 나의 사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 낫기도 전에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젖은 모래자루들을 옮긴 뒤 너무 지쳐 쓰러져 있는 저에게 할머니께서 한 장의 편지를 내미셨습니다. 율성아, 내 엄마다.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꿈속에서만 보던 어머니, 살아만 계셔도 한이 없다고 생각하던 나의 어머니. 그 감정을 대신하는 듯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율성아, 어머니 곁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다 해도 끝까지 찾아 나설 저였기에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어머니 곁으로 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길 압록강 옆 야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기 전에 철조망을 넘어 강기슭에서 브로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다 밝도록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저리며 그냥 물로 뛰어들 생각을 수백 번 하던 바로 그때 다행히 브로커가 나타나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날이 밝아 환한 때라 군인들이 눈에 띌 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 시야를 막아주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후 연길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면서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갔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후 며칠간 브로커가 소개한 안전가옥에서 지내다가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험한 길을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한 저는 국정원에서 드디어 5년 넘게 간직했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율성아, 어머니.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 품은 상상 속에서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 후 하나원으로 보내진 저는 하나둘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5년 넘게 간직해오던 꿈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통증의학과 의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충시염 수술과 비염 수술을 마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받으며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 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어머니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의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경험한 저는 환자들이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통증의학과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음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 일,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일,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꿈들이 성취되었던 경험을 통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언젠가는 그 꿈들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저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